안녕하세요. 2023 R&E 마찰력팀 이론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마찰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물체가 어떤 표면 위를 운동하거나 공기나 물과 같은 점성이 있는 매질 속에서 운동을 할 때 물체는 주위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운동하는데 저항을 받는다. 이러한 저항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마찰력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걷고 달리고 자동차 운동하는 게 마찰력 때문에 가능하다. 5.15A를 보세요. 마당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통을 5.15 어딨어? 콘크리트 위에서 끌고 있다고 해봅시다. 5.15A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있고 오른쪽으로 F라고 하는 힘을 가해서 이제 끌었대요. 그랬는데 외력 F가 그다지 크지 않으면 쓰레기통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외력 F에 맞서서 쓰레기통이 움직이지 못하게 외력 F랑 반대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때 그 힘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FS라고 하네요. 자, Force of Static Fric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릭션의 앞 글자를 따서 스몰 f를 쓰고 그 다음에 static 정지하고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정지 마찰력을 FS라고 할 거예요. static의 앞 글자입니다. 쓰레기통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FS는 그 크기는 F랑 같겠죠? 그런데 만약 왼쪽으로 가는 힘을 계속 점점점 증가시키면 마찰력도 점점 증가할 거예요. 커진다. 마찬가지로 F가 줄어들면 정지 마찰력도 줄어든다. 실험을 통해서 마찰력은 두 표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한번 밑줄 쳐놓게요, 여러분. 두 표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접촉은 물질의 돌출부가 만나는 단지 몇 개의 점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한 돌출부가 다른 표면의 돌출부의 운동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과 두 표면의 돌출부끼리 접촉할 때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마찰력이 일어난다.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현상은 꽤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접촉할 때 약간 입자 스케일로 보면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마찰력이 일어난다고 이제 보거든요. 이거 좀 넘어가고 원자 수준에서 볼 때 마찰은 매우 복잡하지만 약간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한다면 마찰력의 본질은 표면의 원자나 분자들 사이의 전기적 상호작용이다라는 거. 전기적 상호작용이다. 알아둡시다. 5.15B와 같이 마찰력의 본질은 전기적 상호작용이다. 알아두자고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5.15B와 같이 F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쓰레기통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있대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물체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교탁이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교탁이 있는데 이 교탁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잖아. 분명 힘을 가하고 있는데도 교탁이 정지해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교탁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러면 F는 ma 때문에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교탁이 a라는 가속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럼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평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교탁이 있어요. 교실 바닥에 교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밀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힘 F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원래는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움직인대. 왜 그러냐면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마찰력이 작용을 하니까. 자, 그러면 자유물체 도표는 자, 여기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건 힘 F랑 마찰력이었고요. 그럼 이걸로 방정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1번식 힘을 모두 더해보자.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F랑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 정지 마찰력 F가 있는 거고 얘가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으니까 힘 평형이죠.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은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과 같다라는 뜻이고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도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계속 가다가 언젠가는 힘이 딱 커졌을 때 교탁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움직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움직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찰력이
그 마찰력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움직인다면 으악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움직였다면 엄청나게 큰 힘을 가했겠지. 근데 그때도 바닥이 막 덜덜 떨리잖아요. 쓱 하는 소리 나면서. 그때도 마찰력이 있거든요. 자, 그때 마찰력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 자, 쓰레기통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있다. 근데 그때도 마찰력이 있긴 한다.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정지 마찰력이 최대값을 가지는데, 그때 그 최대값을 fs max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가 만약 최대 정지 마찰력 fs max보다 크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면 그때부터 쓰레기통을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이제 가속한다. 움직인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때 움직이고 있을 때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고, 키네틱이 운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역학적인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K의 앞글자를 따서 FK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마찰력을 FK라고 써요. 그리고 특징은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통이나 교탁이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을 때 왼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힘을 계속 주면 줄수록 마찰력도 계속 커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정지 마찰력이. 그런데 최대점을 찍었어. 교탁이 움직이기 바로 직전에 그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 그리고 이 힘보다, 이 정지 마찰력보다 힘을 더 크게 줬다면 얘는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때도 마찰력이 있는데 그때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운동하고 있는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A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움직였다면 그때는 마찰력 이름이 키네틱 프릭션 FK라는 거. 그럼 이 상황에서 자유물체 도표 다 그렸으니까 식을 세워봅시다.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힘은 사람이 작용시키고 있는 F랑, 여기서 이제 F는 위에 있는 F랑 달라요. 외부 힘 F'이랑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운동 마찰력이 있겠죠. 이게 1번식. 그 다음 2번식은 뭐예요? MA잖아요. 여기서 M은 이제 사람 거 질량 아니에요. 교탁의 질량이겠죠. 자, 그리고 이거 두 개로 방정식 세우기. F는 MA를 쓰면 F' 빼기 운동 마찰력이 MA다. 이렇게 해서 교탁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식을 세울 수 있겠어요. 자, 방금 말한 게 여기 나오네요. F 빼기 FK는 뉴턴 2법칙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속된다라는 거. 만일 F가 FK랑 같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가속도는 0이고 쓰레기통은 일정한 속력으로 오른쪽을 향해 움직인다. 통에 가하는 외력을 제거하면 왼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FK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속을 해서 결국에는 멈추게 되는데 잘 들어간다라는 거. 만약 이제 그 다음 단계 내용을 봐봅시다.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등속을 하면서 움직인다면, 등속하면서 움직인다고 해보자. 운동한다고 할까요? 교탁이 등속하면서 운동한다고 하자. 교탁이 등속하면서 운동한다고 하자. 어떻게 돼야겠어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등속한다는 뜻은 가속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운동하니까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겠어요? 운동 마찰력이겠어요? 운동 마찰력이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식이 쓰이냐면 이렇게 쓰이겠네요. 외부에 작용하고 있는 F가 있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마찰력은 키네틱 프릭션이고 운동 마찰력이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 MA가 있어야 되는데 등속한다고 했으니까 0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냐면 사람이 손 놓았어.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외부 힘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탁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원래는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등속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등속을 쭉 하고 있었는데 F 프라임이랑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손을 놨어. 그런데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움직이고 있고 바닥이랑 교탁 사이에 마찰력이 있으니까 마찰력이 있겠죠. 근데 등속하고 있는데 R자 힘이 이번에는 뭐밖에 없냐면 왼쪽으로 가는 마찰력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쓰이냐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만 작용해서 교탁 M 질량을 갖고 있는 교탁이 감속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보세요. 가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값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원래는 등속 V0라고 하는 속도로 등속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m분의 fk라고 하는 가속도 때문에 감속을 점점 해서 정지하게 되겠죠. 나중에 정지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말이에요. 방금 전에 봤던 거. 오른쪽을 향해 움직인다. 마찰력 fk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속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멈추게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세요. fs max와 fk는 표면이 물체에 적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에 근사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알려졌다. 실험적 관측에 근거를 둔 다음과 같은 마찰력의 특징들은 마찰력이 포함된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하다.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쓴대요. 마찰력은 수직항력이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거기 사이에 마찰 계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μs는 차원이 없는 상수로서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한다. 그리고 n은 수직항력인데요. 접촉면에 의해서 물체가 받는 수직항력의 크기이다. 식 5.9에서 등호는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성립한다는 거. 이 상황을 임박한 운동이라고 한대요.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운동 마찰력은 FK라고 하고 이때도 μKN이라고 하네요. 이때도 μK는 마찰 계수고요. 운동 마찰 계수입니다. 식의 형태는 비슷하네요.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여기도 위에 아까 정지 마찰력도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오케이. μs랑 μk와 μs는 표면의 성질에 의존하여 일반적으로 μk는 μs보다 작다. 왜 그러냐면 μs 아까 운동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μk가 μs보다 작겠죠. 자, 어쨌든 대충 0.03부터 1.0 정도라는 거. 마찰력의 방향은 접촉하고 있는 물체의 표면에 움직이고 있는 운동 방향과 반대라는 거. 정지 마찰력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넓이랑 거의 무관하다. 물체의 접촉 넓이가 최대가 되면 마찰력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접촉하는 점들의 개수가 더 많이 증가하지만 무게가 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분산되기 때문에 힘이 감소하게 된다.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한번 내가 다뤄보도록 하고 근사적으로 마찰력은 접촉면의 넓이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관련이 없진 않아요. 근데 거의 무관하다고 이제 본대요.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번도 쌤이랑 같이 봤던 것 같은데 콘크리트랑 고무 사이에서 이거 우리가 하는 거네? 콘크리트 위에 고무 우리가 하는 거네. 이 정보가 나와 있네. 콘크리트 위에 고무는 정지 마찰 계수가 1.0이고 μk 운동 마찰 계수는 0.8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거네. 지금 여기 일반 물리학 책에서 안 나와 있는 게 습도가 몇일 때라고 안 나왔죠. 지금 이 표는 문제 상황이네요. 지금 습도랑 온도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이거겠죠. 습도랑 온도가 몇이었을 때 콘크리트 위에 고무가 이제 μk가 바뀌는지 그걸 이제 봐야겠죠. 아래에 있는 것도 볼까요? 젖은 눈 위에서 왁스 칠한 나무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요. 마른 눈 위에서 왁스 칠한 나무는 변하네요. 이거 봐. 젖은 거랑 마른 거랑 표면 사이에서 운동 마찰 계수 달라지잖아요. 이런 또
데이터도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퀴즈 5.6이랑 5.7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제 2개만 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7번 실험으로 뮤 S랑 뮤 K를 결정하자. 우리의 실험 내용이랑 약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다음에서 물체와 거친 표면 사이의 마찰 계수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 알아보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여기 딱 하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마찰 계수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예제 문제로 나와 있네요. 봐봅시다. 5.17과 같이 수평면에 대해 기울어진 비탈면에 물체를 둔다. 비탈면의 경사를 수평에서 물체가 막 미끄러질 때까지 천천히 서서히 증가시켰다.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임계각 세타 C를 측정해서 뮤 S를 얻어보세요. 우리는 근데 뮤 K를 얻어야 되는데 뮤 K 얻는 거 없나? 한번 봐봅시다.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니까 이때 써야 되는 마찰 계수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 식이겠네. 어쨌든 자유물체 도표가 여기 미리 나와 있네요. 분석을 해보면 X축, Y축도 지금 있네요. 상자의 아랫방향으로 중력 mg가 있을 건데요. 이 mg는 코사인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빗면에 수직 방향으로 또 수직 항력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는 식이 어떻게 서지냐면 자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있고 아랫방향으로 중력의 코사인 세타만큼 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빗면의 Y축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니까 0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X축 방향으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봐봅시다. X축 방향으로는 자,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지금 움직이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속하기 바로 직전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단 오른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mg의 사인 세타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움직이면 좋은데 그 정지 마찰력 쓰고 있고 움직이기 바로 직전이니까 거니까 가속이 0인 상황인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두식을 연립하면 돼요. 두식을 연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내가 해줄게. 두 개를 연립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첫 번째 줄 보세요. mg 코사인 세타가 수직항력이랑 같다는 거고,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mg 사인 세타가 정지 마찰력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랑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래식을 위식으로 나눈다면 탄젠트 세타가 남겠죠. 탄젠트 세타가 수직항력분의 마찰 계수가 되겠죠. 마찰력이 되겠죠. 근데 마찰력은 공식이 뮤S 곱하기 n이잖아요. 수직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된다는 뜻이겠어요? 뮤S가 된다는 뜻이겠지. 딱 나왔죠. 여기 오른쪽에 바로 있죠. 예를 들어 물체가 20도에서 막 미끄러졌다면 최대 정지 마찰 계수는 탄젠트 20도가 된다는 거니까 0.364가 된다는 뜻이다. 이 방법이 있네요. 근데 세타가 세타 C보다 이제 작게 되면 아래로 이제 가속되게 된다. 이제 크면 가속되게 된다. 이때 운동 마찰력은 UKN이다. 그러나 세타를 세타 C로 줄여 나가면 등속하는 각도 세타 C 프라임을 구할 수 있다. 식 1과 2로부터 FS를 FK로 바꾸면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운동 마찰 계수를 이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겠구만. 그쵸? 운동 마찰 계수가 이건데, 물체가 평형 상태의 입자로서 등속 운동을 하는 각도 세타 C를 구할 수 있다. 그러네. 등속 운동을 하는 세타 C 프라임이 나온다라. 이렇게 해서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우리가 좀 알아둬보자. 그럼 등속 운동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얘를 컴퓨터 데이터로 알아놔야겠다. 파스코 기계로 등속 운동하는 각도를 한번 알아내보자. 이것도 우리가 찾아봐야겠네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 문제였어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빗면 실험에서 운동 방정식을 y축으로 하나 세우고 x축으로 하나 세워서 연립해가지고 마찰 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5.8번 마찰이 있는 경우에 연결된 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보자. 5.18a를 봐라. 수평면 위에 질량 m2인 물체가 있다. 가볍고 마찰 없는 도르래가 있습니다. 줄에 의해서 m1인 공과 공에 매달려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타인 방향으로 물체의 힘 F가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물체와 표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물체랑 표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μk이다.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 방정식 쓸 때 1번으로 해야 되는 거는 다이어그램 힘 도표 그리는 거라고 했어요. R자 힘 구하는 거. 일단 M1만 보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M1 중력이 있고 M1 G가 있고 그다음에 윗방향으로 장력이 있을 거예요. 축을 먼저 설정을 해볼까요? 축은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이 방향을 축으로 잡겠습니다. 이 방향을 축으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M1 입장에서는 윗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M2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고요. 자, M2는 어떤 힘이 있는지 봐봅시다. 힘 다 체크하세요, 여러분. 우선 F가 세타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있는데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F의 코사인 세타만큼 있겠네.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힘이 있어 없어? 있지, 줄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M2의 아랫방향으로는 M2G가 있겠죠. 윗방향으로는 뭐가 있어? 수직항력이 있겠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F의 사인 세타도 있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수직항력이랑 M2G랑 F 사인 세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방정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니, 나와라 좀.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1번 물체에 대해서는 1번 물체는 X축 방향을 고려할 필요는 없겠네요. 1번에 Y축 방향으로의 R자 힘을 구해보면 윗방향으로 장력이 있고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M1A라고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물체에 대해서는 자, Y축 방향으로는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있어요. 그다음 아랫방향으로 중력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뭐 있어? 윗방향으로 F의 사인 세타가 있죠. 근데 윗방향으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0. 힘이 평형.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는요. 오른쪽 방향으로 F의 코사인 세타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마찰력 문제다. 내가 마찰력을 안 쓸 뻔했네요. 마찰력 있잖아. 마찰력 있잖아.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 3개가 나왔고 우리가 할 거는 이 3개의 식을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연립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식을 더해. 그럼 장력이 사라져. 그리고 FK가 μKN이잖아요. 뭘 구하러 나왔지 우리 문제에서? 물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이고 세 번째 식이었는데 1번 식이랑 3번 식을 더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력 T가 소거돼요. F의 코사인 세타 남고 장력 사라지고 마이너스 M1G 남고 마이너스 FK 마찰력이잖아. 근데 마찰력이 우리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라고 그랬잖아. 마찰력 곱하기 수직항력이 나왔지. 그 다음에 1번이랑 3번씩 더하는데 M1이랑 M2는 실로 연결된 하나의 개니까 가속도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따라서 가속도는 M1 더하기 M2분의 F의 코사인 세타 빼기 M1G의 빼기 μKN이에요. 근데 수직항력도 우리가 구해야 돼. 근데 2번 식에 의하면 수직항력이 뭐냐면
m2g 빼기 f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속도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분모는 그대로 m1 더하기 m2가 나오고, 그 다음에 f의 코사인 세타 빼기 m1g, 다음 빼기 뮤 k의 n이잖아. 근데 n이 이거라며 m2g 빼기 f의 사인 세타. 이렇게 끝. 가속도가 약간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푸는 게 맞거든요. 나왔죠? 답 같아요. f 코사인 세타 있잖아. 그 다음에 f의 뮤 k 사인 세타 어디 있어? 시계 있고, 마이너스 m1g 있고, 마이너스 뮤 k m2g 있고, 다 됐죠.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 세운 거랑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참고해가지고 공부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마찰력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7문제를 쌤이 뽑아왔거든요. 이거 숙제. 연습 문제 16번이랑 20번, 22번, 24번, 26번, 32번. 이렇게 6문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그걸 빼고네. 16, 20, 22, 23, 24. 이렇게 7문제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